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워싱턴 대내외 뉴스를 되짚어보는 하이위에스 코리아가 말한다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강남중 하이위에스 코리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주에도 우리 그 한인 사회에 각종 뉴스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뜨겁게 한인 사회를 달구면서 미주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이름은 장경필이라는 분인데 50대입니다. 이 페어팩스 구치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거든요. 우리 저 대표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진실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사건이 났고 네. 자살 사건도 네네. 났고 뭐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지만은 네. 과연 네. 그런 일이 그 클리닉 안에서 일어난지 안 난지는 네. 그게 이제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데 네. 한 분은 자기의 어떤 그 소명을 밝히지 않고 그렇죠. 돌아가셨고 네네. 또 한 사람은 그 피해 여성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네네. 사법기관에 지금 호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와중에 네. 재판을 기다리던 그 고 장경필 씨가 네. 구치소 안에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컨셉을 제대로 이제 찾아가지고 네. 우리 저 동포사회 단체에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US 한인의 그 신동엽 회장님 해가지고 네. 미주총련의 김병직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이제 그날 직접 우리 김성환 네네. 기자께 취재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이제 그 이렇게 범동포 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그죠? 예. 거기에는 이제 신동영 US 워싱턴 한인회, 김병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공동총회장 예.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대책위원회를 이제 운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건은 몰라도 구치소 내에서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걸 분명한 걸 좀 밝혀야 되겠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자살이 됐고 또 어떻게 목을 졸라서 자기가 죽었는지 예. 또 그 자기가 목을 줄린 그 무기는 또 뭔지 예. 그리고 경찰이 왜 이걸 빨리 발표를 안 하는지 이러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대책위원회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저 사법당국 또 아니면 우리 민간인 이걸 이제 합동으로 이제 대책위원회를 좀 폭넓게 구성해서 네. 이 경찰서도 방문하고 주정부도 방문하고 카운티 정부도 방문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진상 규명을 먼저 들어보겠다. 네. 현재 이런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 네. 진상규명위원회에 네네. 제 생각엔 그래요. 좀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직 뭐 우리 정치인들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하고 그다음 변호사도 네. 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요새 뭐 에이시안 해모 범죄도 많고 네. 사실 구치소에 가면은 이 외국인들은 영어도 잘 안 되고 가면은 그렇죠. 인권적으로 네.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차후에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네. 대책하는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뭐냐면 이제 에이시안 혐오 범죄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인권 인권요.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네. 현재 아직 그 이렇게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법당국의 전문가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구성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 구성을 해서 네. 방문 또 항의 이걸 시작을 하겠다. 예. 이러한 신동엽 이야기 때문에- 회장님은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활동이 꼭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문제가 네. 구치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과연 구치소에서 제대로 구치인들 관리를 하나 안 하냐. 네. 네. 그러고 타인종이라 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거나 네. 좀 불합리한 행위를 있은지 아닌지 분명히 좀 예, 그걸 밝히기가 이제 그게 키인데요. 예.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그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네. 사실은 그 구치소나 경찰서나 카운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네.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민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작업이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봅니다. 네. 그 고 장경필 씨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도 네네. 또
또 다른 구치소에 있는 있었죠. 분이 또 예, 자살했단 하루 전날에.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 한인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를 네.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하루 사이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그 관계 당국이나 감시 네. 측에서는 네. 이거를 이렇게 방관할 수가 있냐? 네. 예, 그것이 그렇죠. 이제 한인 사회의 가장 의문점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진짜 왜 이분이 거기서 자살을 해야 됐는지 자살할 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또 이제 그렇죠. 또 이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그 장경필 씨그 이제 장례식이 있었죠. 장례식이 네네,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 많은 저 워싱턴 지역의 체육인들하고 축구인들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참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네. 그분들 말씀들은 앞으로 네네. 이런 그 뭐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네. 제발 좀 동포사회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예.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원인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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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책위원회 그 활동 예. 이게 상당히 저희가 기대가 가고 있는 점이고. 예,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규명대책위원회가 활동하면은 네.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면서 물론 이제 독자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려드리면 되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네. 이 워싱턴 동포사에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참 전국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다죠. 있었죠. 이게 예, 지난 그 토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3박 4일간 이 워싱턴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주 한미 여성의 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이 단체가 그 덜레스 공항 인근 호텔에서 네. 이 차세대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 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예. 여기는 우리 그 차세대 그 아주 리더 지도자들이 한 22명 네. 참가를 했는데 이분들 참가에 맞물려서 우리가 뭐 마크김이라든가 영킴이라든가 뭐 저 연방 주정부 상하원 의원도 대거 참석을 했죠. 예. 그래서 그 한인 그들에게 어떤 네. 꿈과 희망을 예. 심어주는 그런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문제고 예. 한인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은 차세대 육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거기 지금 총회장님이 실비아 패턴 씨로 돼 있죠. 네, 현재는 예, 이제 실비아 그러면은 패턴이죠. 그날 그 지난 주말 토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네. 행사가. 그럼 네. 그 행사의 개요를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은 이제 그 오프닝 행사, 개막 행사를 네, 했고요. 오프닝 그리고 행사. 이제 디너 만찬을 했고 또 기념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그 한국의 밴드도 왔고 네. 또 이렇게 그 국악팀도 와서 또 국악 공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 전국에서 모인 그 이제 참가자들이 예. 또 이제 이틀간의 그 나름대로 성과를 위해서 예. 또 디너와 함께 또 뭐 이렇게 댄스 시간도 가졌고 예. 그래서 유익한 시간을 토요일날 가졌고 예.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이제 주로 청소년 위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졌습니다. 차세대.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영킴 그 우리 연방 그 하원의원, 예. 공화당. 또 마크 김 주 하원의원, 예. 또 그리고 또 제니퍼 뭐 보이스크라고 또 헌돈 또 하원의원 그렇죠. 이런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한인 그 차세대들에게 예. 뭔가 너희들도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하면은 네. 우리처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예, 주류사회에 예. 이제 브릿지 역할을 예. 잘 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이 청소년들이 빨리 정계에 진출해서 예. 자기와 함께 예. 의사당에서 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이러한 또 저걸 보여주면서 예.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의사당을 또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설명도 하고 예. 정치라는 게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예,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미 연방 의사당에는 우리 한국계 의원이 네 네 분이 명이 계시지 있죠. 않습니까? 네 명이 거기다가 우리 뭐 미주 전 지역에 보면은 주 의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데는 시장도 이렇게 배출했고 또 예. 우리 워싱턴 지역에만 해도 지금 뭐 메릴랜드, 버지니아 또 그렇죠. 저 이런 이런 정치인들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네, 이 한미 여성의 이번 행사 같이 네, 이런 그 동포 사회 단체들의 이런 활동이 네. 저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아, 싶거든요. 물론 이제 예. 제가 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예. 이 참 한미 여성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점이 뭐냐면요. 예. 이 또 많은 분들이 남편들은 미국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미국 예. 남편들이랑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게 한미 외교는 뭐 물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또 한미 동맹 그렇죠. 이것도 서로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예. 정치인들이 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 예. 참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 오늘날 네. 굳건한 그 한미 동맹 관계가 유지되는 것 또한 네. 이런 그 저 미국 분들하고 결혼한 이 한미 여성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공공 민간 외교 활동을 아, 물론이죠. 정말 그 활발히 해준 덕분에 생각되거든요. 예, 저 네. 강 대표님도 뭐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미주 한인사에 지금 뭐 250만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뿌리를 보면은 그렇죠. 사실은 그 한미 여성들이 우리 250만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분들은 진짜 누구보다도 예. 이런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1등 공신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여성회에서 총연합회에서 활동한 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라는 분 예, 잘 예,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시청자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올해 97세인가 네, 그랬는데 97세입니다. 예, 이분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예, 현재 이제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한 결과로는 이제 호스피스. 예. 예, 그거는 사실은 이 마지막 우리가 가는 인정을 단계죠. 하기 예. 전에 가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예. 또 연세 또한 97세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는 뭐 하루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고 이분이 또 옛날에 그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골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 더 번지지 않았나. 예. 예, 그래가지고 이 걸음도 잘 못 걸고. 그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이분이 그 이제 우리 네. 한국 전쟁 때, 네. 예, 한국 전쟁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이 참 뭐 피나는 전투를 진짜 뭐 용감하게 하시다가 예. 그 적군의 그 포탄에 의해서 예. 팔과 다리를 잃은, 그렇죠. 네, 이렇게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한국 전 김영공항에 있는 그 병사의 예. 모델이 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분이 예.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한국전 기념공원도 창시를 했다고 봐야 했죠. 되고, 재단 초대 예, 이사장이니까. 재단도 이분의 그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예. 이 자유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걸 또 강조한 예. 그러한 분이고 그렇죠. 이 팔다리가 없는 가운데 휠체어를 타시고 예. 한국에 그러한 행사가 뭐가 있다 하면은 음. 적극 참여하신 그런 예. 열정도 보여주신 그렇죠. 진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예.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분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런 분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예, 하셨죠. 주목의 그때. 기념식에 참석하셨다가 네. 이분한테 정말 그 무릎 높이로 이렇게 깍듯한 예를 갖춘 거 봤거든요. 예, 그때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예. 인사를 나누고 예. 인사를 드렸고 감사를 표했고 예,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이분이 뭐 90세가 넘었지만 그때가 90몇 세였어요. 예, 그래도 좀 예. 정정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예. 갑자기 이제 이 편찮으셔가지고 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들 얘기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사들이 이제 그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과연 뭐 언제까지 이분이 참 한미의 그 영웅으로 살아계실지는 그건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예. 한미 동맹 관계에 네. 정말 보석 같은 분인데 그렇죠. 이분도 결국 뭐 세월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참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안타까운데 이제 이러한 분이 계셔야지만 이 그렇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그렇죠. 진짜 이 상징이 한미 되고, 동맹의 중요성, 예. 한국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사실은 이분은 산 증인이고 산정인이죠. 산 교사거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오래 살아 계셔가지고 예. 우리 그 차세대들에게도 뭔가 예.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이 좀 돼야 된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한미 여성회에서 네.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맞춰 가지고 그렇죠.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네. 최근에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네. 그 인종 해모 문제 네. 그게 이제 벌티모어에서도 작년에 좀 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리컬스타에 그렇죠. 보이는 그런데 지금 빈번하게 좀 벌티모어 그 시 한인 상권이 네네. 거기서 빈번한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네네. 권세중 원희청 총영사관님이 네. 또
관련 영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볼티모어시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 강 대표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볼티모어시에 가보시면요 좀 네.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좀 사실 그러니까, 위험해요. 예, 거기가. 그런 예. 지역에서는 매일 예. 크고 작은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뭐 한인도 그중에 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총영사가 권세중 총영사가 이제 볼티모어시를 찾아서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또 마음 편하게 예. 거기서 이 생업에 예. 또 열중할 수 있는지 또 이거를 이제 볼티모어시가 좀 노력해 달라 예.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볼티모어에 있는 한인들은 굉장히 유한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한국 이 공간에서도 네.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네. 그 시 정계에 알려주면은 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네. 다만 이제 그러한 그 방문과 만남이 네. 일회성으로 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방문했다는 네. 기록 남기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되고 네. 이게 꾸준히 총영사관에서도 그렇죠. 지속적인 방문도 하고 네. 또 이분들과 또 어떤 면담도 갖고 네. 또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요. 네네. 정치인들은 그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네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저 이수혁 대사님이나 네. 권세중 총사님 같은 분들이 네네. 조금 이런 일을 할 때 네. 조금 동포사회 그 언론들도 좀 동원해가지고 네. 취재하도록 만들면은 이 미주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더 좀 가지거든요. 아, 이번에 물론이죠. 볼티모어시 방문한 것도 네네. 후에 차후에 보도자료를 해서 보내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한 것이 예.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한인 사회나 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도 꼭 알아야 될 거는요. 예. 그 주류 사회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예. 어떤 이벤트든 행사든 또 어떤 이웃돕게 활동이든 거기에 기자들이 왔냐 안 왔냐를 얘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똑같이 느끼셨네요. 그러기 예. 때문에 이 사람들 자기들 가서 뭐 쭉 서가지고 사진 하나 딱 찍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좋고 또 언론사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언론사와 함께 네. 기자들과 함께 이러한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래야지만 예. 여기 볼티모어시 관계자들도 예. 여기에 현지 로컬 예. 기자들이 왔다는 자체에 이 사람들은 더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비근의 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버지니아 이 한인들은 아마 여러분들 요즘은 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이렇게 병처럼 두고 이제 마실 수 있었지만은요. 네. 제가 버지니아 한인회장 시절 2003년도까지만 해도 네. 이렇게 병처로 못했죠. 식탁태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옛날 추억으로 이렇게 뭐 물잔에다 넣어가지고도 네. 하다가 걸려가지고 벌금 그렇죠. 5천 불 네, 물고 그렇죠. 이랬거든요. 네네. 그때에 인성빈 민주당 한인민주당 회장하고 네. 저하고 이거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네. 그때에 그 채 피터선 네. 그래서 네. 변호사지만은 그때도 하원의원이었어요, 주하원. 네네네. 그래서 그분을 식당에다 모셔가지고 네. 자, 이 소주가 네. 이게 우리 한국 문화다. 이게 왜 이렇게 병으로 따라주고 받고 이런 문화인데 네. 왜 우리가 이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버지니아법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버지니아에 그런 법이 있었냐 그래요. 네. 그래, 있다. 그래 확인해봐라. 확인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법안 통과를 네. 소주 병째 판매 법안 통과를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해가 통과를 했는데 네. 소위원회에서 7분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투표하는 날이에요. 네. 투표하는 날 네. 갈 때 제가 여기에 그 당시에 TV 방송 두 구에 있었거든요. 있었죠. 카메라 네. 동원해라 그랬어요. 그래 그렇죠. 제 차에 기자들 다 싣고 네. 주회에 들어갔는데 네. 딱 보니까 아닌가 달라요. 거기에 있는 하원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소수민족의 소주를 그렇죠. 병으로 마시거나 잘하는 네. 그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갑자기 카메라가 딱 들이대니까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주 병째 마실 수 있는 법안이 네. 그렇게 무사히 통과됐어요. 그러듯이 기자들이
있나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관심도가 틀리진 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업적은 사실은 이제 그 단체장과 정치인과 변호사와 언론사가 합작으로 다 이뤄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한인 사회도 모든 게 그러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예.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그래도 이 동포 사회에 언론 매체가 그래도 많이 있는데 네. 좀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이 공간에서는 이 동포 매체들을 그럴 때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이제 이 공간에 좀 이렇게 예. 관심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또, 이 공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또 네네. 이렇게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 가문암 참사관. 참사관이라고 워싱턴에 이제 동포 담당 영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도중에 예.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의 그 정상회담 관계에 그 통화 내용을 네. 그 누설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게 2019년 아마 5월 경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가문안 참사관이 사실 영사관에 근무하다가 이제 대사관 정무과로 가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뭐 이렇게 미국과 북한 또 미국과 한미 관계가 막 굉장히 예민했을 예, 때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예. 일본까지 왔는데 좀 한국도 좀 방문을 해달라. 아마 그러한 게 주 내용이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가문안 참사관이 자기 이제 학교 선배고 선배. 예. 또 같은 뭐 고향 같아요. 네. 같은 고향이고 이제 이분은 이제 또 야당 의원으로서 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이제 그걸 부탁을 했겠죠, 그죠? 그분이 그러면, 이제 예. 강효상 예. 의원이었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예, 의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옛날 언론계 출신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뭔가 좀 한 건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속된 말을 좀 특정 좀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부탁을 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가문안 참사관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걸 전체 그 통화 내용을 전체 누설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분만 준 거죠. 예, 일부분만 들어보니까 뭐 그거는 왜냐면 대사관도 그 중요 직책에 있지 않은 사람 외에는 그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을 좀 방문해 달라 뭐 일본 가는 길에 접근해 달라 예. 그만 했다는 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밀 사항인지 예.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효상 의원은 이제 구걸했다. 예.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죠.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건 사실 뭐 구걸도 아니고 뭐 예. 어차피 어느 나라 정상이든 네. 뭐 기회가 있으면 뭐 서로 요청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가문안 참사관은 이제 크게 사실은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예. 그걸 이제 누설한 거죠. 그 그냥 당시에 하다 보니까. 동포사회 분위기는 네. 그렇게 큰 기밀도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강효상 의원이 믿고 야당으로서 자꾸 이렇게 구글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믿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뭐라나 징계에 좀 약간 보복성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현황은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그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이 네. 모든 걸 너무 막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뭐 강압적으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야당 의원들은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보통 거 웬만한 거 가져도 이게 뭐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미 정상 간에 뭐 통화했으면 여기서 뭔가 좀 굵직한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뭐 크게 그렇게 생각만큼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다만- 동포사회에서는 구맹운동도 했었죠. 한 세네 개 단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 서명을 받았죠. 서명, 저도 서명한 적이 있거든요. 서명을 해가지고 예. 이제 한국 외교부에도 보내고 예. 또 대사관에도 보내고 예. 또 그 구치소에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년 7월에 예. 사실 모든 게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되고, 판단받은 게. 예. 그런데 다만 계속해서 이제 그 재판 진행 중인 게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형사건하고 하나는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어떤 직책은 안 준 거죠. 어허. 예, 대기 상태로 그냥 놔둔 음.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저 5월 10일이면 정부가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그러면 뭐 그때 이제 새로운 어떤 그래서 이제 여교부에서는 직책이나- 4월 1, 2부로 그렇죠. 복직을 허용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네, 당선을 달았죠. 임시로 그렇죠. 복직을 했다 그랬는데 뭐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정권이 네. 바뀜으로써 예. 이분도 뭐 굉장히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똑똑하니까 예. 이제 모르죠. 뭐 또 새 정부에서 다시 대사관에 와서 한번 또 그렇죠. 명예 회복을 하려는지. 이분이 그래가지고 카리스마도 예, 있고 예, 아주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도 워싱턴 동포들이 큰 힘을 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서명과 탄원서와 또 언어로도 하고 예. 이분이 사실 동포 사회 그 영사관에 근무하면서는 기여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네. 특별히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한 것도 없고. 그렇죠.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면서, 했어요. 예, 뭐 그 당시에 김동기 예, 총무사님 도와줄- 보좌해가지고 예, 도와주려고 참 애를 일 썼고.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총영사보다 뭐 튀어나게 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뒤에서. 밑에서 예, 맞습니다. 뭐 착실히 자기가 할 일은 다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복직 소식 또 예. 파면 해제 소식이 들어지니까 전부 일제히 그냥 대환영을 표시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워싱턴 동포 사회 입장에서 볼 때도 예.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 그것 또한 이렇게. 뭐 우리 하이웨스트 코리아에서 네. 단독으로 제일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문제는 이쪽으로 이제 끝내고요. 네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멜렌 주지사 영부인이 우리 한국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명한 여사신데 그분의 따님이 뭐 주 검사장으로 출마한다고요? 주가 아니라 카운입니다. 카운이 검사장. 샌 메리스라고 예. 카운이 검사장. 예. 메릴랜드 주에는 23개의 검사장이 있습니다. 예. 카운이하고 볼티모어시까지 합쳐서 23개 이제 검사장을 올해 뽑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하신 거죠. 예. 현재는 이제 이분도 또 하워드 칸이 검사로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검사장에 출마를 하신 건데 예. 그 아시겠지만 샌 메리스 카운티는요. 우리가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없죠. 아닙니다. 뭐 몇십 명도 손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인이 이분을 위해서 뭐 사실 우리 한인이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 그럼요. 뭐 행정직이든 선출직이든 예. 또 아니면 정치직이든 예. 한인 배출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좋죠. 그럼 예. 한인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 이분을 좀 후원도 하고 예. 어떤 재정 후원도 하고 음. 또 그쪽 지역에 있는 혹시라도 그렇죠. 또 아시는 지인들이 있다면은 또 투표 참여도 좀 하고. 그때 예. 이 검사장 출마를 위해서 우리 한인 단체장도 많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했지만 이제 이번에 또 조만간 또 한번 한 번 더 하고 그런 걸 보고. 아마 이 7월 4일인가 7월 달이 저거 프라이머리입니다. 예비선거. 예. 메릴랜드는.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한두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지금 뭐 기금 모금도 순조롭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메릴랜드에서도 일단은 그 주지사라는 그 따님이라는 사실은 그 엄청난 그렇죠. 적을 얻고 있지 엄청난 않습니까? 백거란다 봐야죠. 그리고 또- 그것도 현직인데. 예, 레리 호건 주지사가 또 엔더스도 했고. 그렇죠. 그렇기 엔더스.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당선 예. 가능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 예비 선거 때 이제 공화당에서 2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예.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을 받는데 음. 아마 그 우리 이 제이미 스털링 그 후보 말씀으로는 예. 충분히 자기가 선택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 본선 11월 달에 이제 본선에 가면 민주당 후보하고 예. 붙는데 예. 그것도 본인이 볼 적에는 다 자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사에 이제 올해 또 하나의 경사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제이미 스털링 지금 검사가 네. 그 카운티 검사가 출마하면서 네. 제가 조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네.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립 네. 그때 제가 이제 칼럼으로 해가지고 네. 공수처 설립보다도 네. 검찰청 독립이 우선이다 그랬거든 미국식으로.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은 연방 검찰, 주 검찰, 카운티 검찰을 다 틀리죠. 주민들이 뽑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어떻게 뭐 인사발령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는 주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주민들이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좋은 게 검사가 검사를 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 검사가 뭘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뭘 잘못한다 그러면 지방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견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검사권의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진 60% 지지를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 많은 파를 안고 네. 저는 차라리 미국식 검찰청 독립제도를 도입하자. 맞죠. 그걸 내 말씀- 주장했었어요. 그 말씀이 예. 맞는데 문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 독립 검찰 그 제도 이제 개선 문제가 나올 때 걔네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먼 앞을 내다보고 예. 우리가 대한민국에 진짜 제대로 된 어떤 검찰권, 네. 사법권을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것보다는 예. 자기들의 우선 안위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 정권 잡으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이 뭐 진짜 뭐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꼼짝마가 되고 조금만 뭐 그냥 발부닥 치면 다 갖다 한순간에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근본 생각부터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제 욕심은 네. 참 지금 모든 한국 정치가 지금 사법권에 의존하거든요. 네. 잘잘못도 지금 사법권에 의존하는 네. 방법이니까 이 검찰청 독립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6.1 그 지방선거에서 그때의 지방검찰청장을 뽑고 네. 서울검찰청장을 뽑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네. 그 대검찰청도 뽑고 이런 네.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좋은 생각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예. 저는 충분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그러세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검찰, 경찰 이런 사법 문제를 사실 너무 여러 혼란이 많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앞뒤가 바뀌고 흑백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민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들도 알고 이번 뭐 정치인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엔 대충 뭐 끼리끼리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 네.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번에 충분히 그 문제가 예. 우선 다뤄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소식으로 네. 엊그저께 외교부에서 네. 재외 동포청 설립을 반대하지 않겠다 나왔거든요. 예, 그건 반대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지만 예. 그 역으로 보면은 사실은 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게 그 750만 내지 800만의 재동포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잘 아시겠지만 지난 3, 40년간 예. 매해 뭐 동포청 했지만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이번에는 틀린 게 예. 이번 그 대선 전에 예. 그 세 명의 후보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또 신상경 후보 예. 이 세 명의 후보가 다 동포청 설립을 분명히 공약으로 냈어요. 맞습니다. 공약에 예.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가 된 후에 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동포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그래서 그건, 이 재동포청 설립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재외 동포들이 꾸준히 요구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죠? 네, 네. 꾸준히 요구를 상황해갖고 심지어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네. 국민의힘당의 그 김석기 네네. 그 재외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네. 그때도 우리 동포 언론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한바탕 그렇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가 그때 일어나서 당신네들 맨날 와가지고 달콤하게 공약하고 네. 당신들 비행기 타는 순간에 다 잊어먹지 않았냐? 여태 네. 그래 왔다.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틀리다고. 네. 그렇게 자신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 750만 재외 동포들의 어쩌면 해외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외 동포재단 네. 이사장께서도 네. 지금 이제 김성원 이사장께서도 취임 초기서부터 네. 재동포청 설립을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관민 이 참들의 끝없는 그 노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뭐 재동포청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이게 진정으로 이 750만, 800만 재동포들에게 네. 얼마만큼 권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기존에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이런 관습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은 이번에 사실 24만여 표 차로 네. 당락이 결정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네. 재동포를 무시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차기에 또 마찬가지 일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우리 재외동포들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동포청 설립을 그냥 뭐 앵무새처럼 노래 부를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네.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네.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포들이 거기에 또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그렇죠. 때 그게 네. 진정으로 동포청이 되는 네. 거죠. 아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속은 뭐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앉아있으면 이게 또 그래서 네. 제가 바라는 사항은 제외 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은 네. 우리 제외 동포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한번 청장으로 앉으면 어떨까 그 생각하고 청장도 있어요. 안 해도 되고 네. 거기에 요직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청장이 앉게 되면 요직 그렇죠. 들어가게 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 실질적으로 이 동포 정책을 하려면은 예. 동포 사회를 알아야 정책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효과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니죠. 원하는 게 네, 그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김성웅 재단 이사장이 오셨을 때도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분도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이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분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외동포 설립되면은 좀 우리 제외동포 출신들이 네.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네. 우리 제외동포들의 그 가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더 잘 아니까 업무가 정말 능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인재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재는 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인재가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예, 그걸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예, 우리가 이 정말 현장 제대로 발굴해서 예. 제대로 우리가 이분들을 이 인재들을 키우지 않고 예, 그냥 먼 발자취에서 봐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 국내 한국 국내에 있는 못지않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인재들이 무무진하게 많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인재들이 저는 이제는 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꼭 뭐 미국 한국을 떠나서 네.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에 그 벚꽃 축제도 지금 이제 막을 내리고 있고 그렇죠. 결국 이제 봄이 와가지고 네네. 결국은 이제 이 봄이 오면은 우리 한인들도 좋아하는 이제 골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골프 대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이번 달 말에 이제 버지니아 한인회 버지니아 한인회가 버지니아 은영재 회장이 예. 그 회장으로 있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기술학교 기술학교. 예. 옛날 한사랑이죠. 그렇죠. 지금 버지니아 한인회 기술학교. 종합기술학교. 예. 예. 거기 이제 기금 마련을 마련 위한 골프 대회를 골프 토너먼트를 합니다. 토너먼트. 예, 토너먼트를 하는데 현재 이제 진행은 뭐 순조롭게 준비가 돼가고 있고 예. 그 장소하고 어떻게 날짜 시간 장소가 아마 아세요? 그 버지니아 저쪽인데 아직 제가 그거를 입수를 안 했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에난데일 한인타운에서 뭐 한 3-40분 거리에 있는 그 골프장인데 골프장은 참 좋다고 합니다, 그게. 예. 예,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참가 인원이 조금 더 이제 좀 활기를 떼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PC로 확인했거든요. 네네. 예, 4월 30일 네네. 오후 1시부터 사건으로. 샷건으로 진행되는데 한인들이 자주 찾는 불런 골프 클럽입니다. 예, 불런 그건- 골프이니까 예. 관심 있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골프 즐기시고 또 학교 기금도 이제 그 기금 모금에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하여튼 버지니아 한인회를 필두로 예. 매달 이제 막 각종 단체에서 이 골프 토너먼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멜랜드 한인회에서도 또 골프 대회가 네네, 있죠. 거기도 예. 이제 기금 모금 또 골프 예. 있고 하는데 이제 멜랜드 한인회는 이번 주 일요일 4월 10일입니다. 네네. 오후 1시 네. 접수는 1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네네. 장소가 The Links at 어디죠? 골프장 이름이 그것도 볼티모어 인근에 있는 거고. 찰리던. 예, 예. 찰리던 골프 코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문의는 우리 그 헬렌 원 회장님한테나 예. 헬렌 원 회장님 전화번호가 410-961에 네. 3466입니다. 예. 이쪽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이 멜랜드 한인회는 또 우리 그 코리아타운 그 글립 네네. 모형 건물이 조형물이죠. 그게 네. 이제 기금으로 이제 하신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예, 또 하여튼 참여하셔가지고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기금에도 참여하시고. 예, 하여튼 뭐 기금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사실 이민 생활이 다들 피곤하고 고달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가끔이라도 이런 네. 토너먼트에 참석하셔가지고 네.
좀 건강도 좀 챙기시고 좀 친구들도 좀 챙기고 해서 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뭐 많은 우리 사건 사고 또 네. 행사 이렇게 뒤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또 하죠 뭐. 예, 하여튼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이런 네. 뉴스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